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증권에서 미국 주식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는 정나영입니다. 오늘 저는 월급 대신 미국 배당주,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제 목표는 제2의 월급을 받아보자라는 목표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선 제 발표 순서는요. 일단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배당주의 개념 그리고 투자 매력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 그래서 제2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종목을 선별해야 될까라는 기준을 가지고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예시로 만들어 온 포트폴리오를 살펴보고 그 중에서 이제 대표 기업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과연 나중에 노후에 또는 파이어족 같은 경우에 지금 회사를 다니지 않고 월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를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더니 한국인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가 월에 164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하게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이자로 생활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를 들어가서 가장 예금 금리가 비싼 거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높아도 2.35%로 노후 생활비를 받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국인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면 미국에는 AT&T 그랜파, AT&T 할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AT&T 배당금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을 하는 주주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배당주 투자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고 또 그만큼 투자할 배당주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만약에 1억 2천만 원 정도를 AT&T 주식에 투자를 하면 평균 매수가를 $30 이하로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기준으로 지금 연 배당 수익률이 한 6.9%에서 7%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분기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약 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제2의 월급 받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한 3개 정도 있으면 매월 나는 배당금으로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게 될 거고요. 배당주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주는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종목을 의미를 합니다. 미국 배당주를 좀 살펴보면요. 보시면 아메리칸 스테이트 워터, 코카콜라, 3M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배당 기간이 무려 60년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배당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좋은 배당주를 많이 살펴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호멜푸즈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스팸이나 스키피라고 하는 혹시 땅콩잼 아시나요? 이렇게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높고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배당을 줬다라는 거는 회사의 경영진의 능력이 뛰어나고 비즈니스 모델이 우수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꾸준히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실 회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주주 자본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이것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주주가치 제고 노력에 열심인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매력이 몇 가지 있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흔히 주식 투자 수익률이다라고 하면 주가 상승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주가 수익률에 더해서 배당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와 봤는데요. S&P 500 지수 PR은 주가 수익률 그리고 총 수익률 배당 수익률을 더한 거를 이제 총 수익률로 봤을 때 이 PR과 TR을 보시면 지금 이 진한 파란색이 미국 배당 귀족주의 총 수익률입니다. 아래 하늘색이 배당 귀족주의 주가 수익률인데요. 총 수익률이 주가 수익률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것은 S&P 500 지수 전체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갭 차이가 바로 배당 수익률에 해당을 하는 부분입니다.
배당금을 통해서 이게 만약에 제2의 월급이다라고 하면 나는 이거를 유동성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재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누리는 데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매력은 안정적인 주가 흐름입니다. 배당주는 흔히들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쓰는 이제 지표가 바로 베타라는 개념인데 보시면은 뭐 존슨앤존슨, 엑슨모빌, 코카콜라, AT&T 이런 기업들의 베타가 1 이하인 경우가 되게 많고요. AT&T나 뭐 대표적인 배당주 리얼티 인컴을 보시면은 증시가 큰 폭 하락할 때 주가 하락이 방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방어를 한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배당주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가 뛰어나고 위험관리 능력도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을 또 한번 여기서 방어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S&P 500 지수가 지금 2000년 이후에 4번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S&P 500 지수 그리고 배당 귀족주, 배당 킹이라고 불리는 주식들의 주가 이제 평균 수익률을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에서 한 2년 동안 S&P 500 지수가 거의 5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배당 킹의 주가 수익률은 오히려 상승을 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2007년, 2018년 이때도 마찬가지로 배당주들의 주가 하락 폭이 S&P 500 전체보다는 조금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2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종목들을 스크리닝을 해야 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스크리닝을 할 때 있어서 저희는 월급을 받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안정성 측면에서 배당 주기가 월 아니면 분기 주로 구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랑 한국 대표 지수 간의 이제 배당주들을 좀 살펴보면요. 한국은 대부분의 이제 연배당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배당 주기가 분기인 경우가 75%로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월배당주도 있는데 이런 거는 대부분 이제 리츠라고 불리는 주식들이고요. 이렇게 한다면 1월 배당주, 2월 배당주, 3월 배당주 만약에 3개에 제가 투자를 해요. 그러면 1월에 1월 배당주가 배당금을 주겠죠. 2월이 되면 2월 배당주에 배당금이 들어오고 3월이 되면 3월 그리고 4월이 되면 다시 이 1월 배당주에서 배당금이 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12달 동안 정말로 제2의 월급박 같은 배당금을 수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당 수익률입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예금 금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예금에 넣지 않고 배당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를 할 게 있습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와 관련해서 미국 주식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 뭐 세금은 어떻게 내죠? 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또 이걸 정리를 했습니다. 환전 수수료가 원래 기준으로는 한 1% 정도 발생을 하고요. 또 이제 매매 수수료가 보통 거래 금액의 한 0.25% 그리고 SEC 미국 증권거래소에 내는 이제 거래위원회에 내는 수수료도 조금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배당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배당소득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5% 원천 징수를 한 이후에 저희 계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해서 AT&T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1억 2천만 원 하면 월에 한 208만 원 들어온다라고 했는데 일단 환전 수수료 발생하고 거기에 이제 배당 소득세 원천 징수하고 그러고선 저희가 받는 거를 고려를 하면 원래는 배당 수익률 6.9%였는데 실제 내가 받는 배당 수익률은 한 5.8%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얼마냐라고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17% 정도로 보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럼 17% 고려해서 한 2.5% 이상의 금리를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3% 이상의 배당 수익률을 갖는 기업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아직 제2의 월급이 없어서 저는 제1의 월급에 좀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왼쪽에 비고란에 정리를 해뒀는데요. 지금 현대차증권에서는 환전 수수료를 최대 98% 우대를 해드리고 있고, 매매 수수료 같은 경우에 12월 말까지 온라인 매수 수수료가 0%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이제 배당 수익률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그러면 배당 수익률 순서로 쭉 열을 세워서 높은 애들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봤는데, 배당 수익률에 따라서 5개 그룹으로 구분을 해서 연구를 했더니 배당 수익률 1위 그룹보다 오히려 2위 그룹의 투자 수익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절대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무조건 투자하시는 거는 안 되고요. 이렇게 이제 월이나 분기 배당을 하는 주식들, 그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3% 이상인 주식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무 기업에나 투자할 수 없고 조금 그래도 우리가 알기 쉬운 주식에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총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을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1차 스크리닝을 했을 때 지금 미국 상장 주식들 중에 78개 기업이 선별이 되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로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배당 수익률은 알 수 있지만 미래 이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를 기대 배당 소득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기대 배당 소득은 그 배당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과 미래 배당 수익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확률과 수익을 높여보자가 될 텐데요. 이 발생 가능성, 이 확률을 높이는 것을 간접 지표로 저는 배당 기간을 썼습니다. 배당 기간이 높은 기업이라는 거는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그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나 어떤 경영 능력 같은 게 뛰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배당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이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내 월급 빼고 다 올라 해서 내 배당금 빼고 다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상의 배당 성장을 시키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미 미국 기업들은 이 배당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어서요. Sure Dividend라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기간에 걸쳐서 배당금을 유지했거나 인상시켜온 미국 배당 성장주들이 있는데 그 목록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목록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배당왕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은 무려 50년 이상 배당금을 적어도 유지를 했거나 인상을 시켜온 배당 성장주들을 분류를 하고 있고, 앞에서 계속 나왔던 프록터 앤 갬블, 코카콜라, 3M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배당 성장주들의 주가 수익률을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실제로 S&P 500 지수보다 배당주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고 배당주보다도 배당 성장주의 투자 수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배당을 안 주는 무배당주는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 조금 낮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낮은 그룹이 있었는데 바로 배당 삭감주입니다. 이 배당을 잘 주다가 안 주면 안 주는 이만 못한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배당을 삭감을 했다라는 거는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 쉽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추가를 해봤고요. 이렇게 배당 기간, 그리고 배당 이제 최근에 1년, 3년, 5년 평균 동안 배당 성장률을 봤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선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까 70여 개에서 42개로 조금 목록이 축소가 됐고요. 자, 멀리 오셨는데요. 드디어 그래서 제2의 월급 받기 포트폴리오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종합평가 차원에서 지금 월 1, 2, 3월 배당 수익 고르게 발생하도록 비중 조정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섹터도 너무 한 섹터에만 몰려 있으면 안 돼요. 물론 배당을 잘 주는 기업들이나 섹터는 정해져 있습니다. 유틸리티라던가 필수 소비재, 아니면 에너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원래 유명해요. 배당을 잘 주는 섹터로 유명한데, 그러면 만약에 그 업종에 대한 어떤 악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이 섹터 비중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앞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들, 배당 수익률, 어떤 배당 기간, 배당 성장,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기업 이제 40여 개 아니면 10개로 제가 줄여놨으니까 이 기업들의 앞으로 성장성이나 펀더멘탈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런 것들 다 봐서 제가 가져온 기업이 한 10몇 개가 되는데요. 리얼티 인컴은 굉장히 유명한 월배당 리츠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1월, 2월, 3월로 이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섹터가 원래 섹터를 구분을 안 하고 하면 이 섹터가 다 뭐 유틸리티, 에너지 이런 걸로 채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조금 섹터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어떤 헬스케어라던가 통신 이런 기업들도 좀 추가를 해봤고요. 이 10몇 개도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예시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제 목표는 3억 9천만 원 투자로 5년 차부터 아까 맨 앞에서 살펴봤던 적정 필요 노후 생활비 월 164만 원 이상을 받아보자라는 의미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5년 차가 되면은 월에 164만 원이 들어옵니다. 물론 세금이나 수수료 다 고려를 한 거고요. 근데 6년 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내가 받는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 버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지금 연 배당 소득, 그러니까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되면 금융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되고요. 이것도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6년 차 때 해서 그러면 이제 내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20%대가 될 수도 있는데 2천만 원 포함해서 내 과세표준 목표를 높게 내 과세표준이 나는 8,800만 원 이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35%로 굉장히 높게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도 14년 차가 되면요. 제가 가져온 기업들 지금 배당 수익도 해주지만 앞으로 배당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14년 차가 되면은 다시 월 배당 소득이 160만 원을 초과를 하게 됩니다. 이들 기업들을 좀 보시면요. 리얼티 인컴 아까 말씀드렸고 알트리아 그룹, 에브비, 엑소모빌 그리고 서던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서던 컴퍼니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미국은 지역별로 이 유틸리티 뭐 가스라던가 전기 이런 것들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안정적인 좀 영업 수익이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어서 또 유명한 굉장히 배당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이제 4가지 기업을 조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은 이미 너무 유명한 미국 대표 배당주입니다. 미국 최대 상업용 상가 리츠 회사고요. 순이익의 80% 이상이 리테일 고객사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리테일 비중이 높은데 리테일 내에서도 그 리테일 고객사가 서비스, 저가, 필수 소비재 등으로 다변화가 되어 있고요. 이 회사는 1994년도부터 무려 26년 동안 배당금을 지급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부터 배당금을 인상한 횟수도 110회로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4.2% 정도 되고요. 보시면은 리테일 비중 84%, 그 다음에 PFFO가 이제 12개월 선행 PFFO 봤을 때 2년 평균 정도 수준이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그렇게 크지 않은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알트리아 그룹입니다. 알트리아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말보로, 줄, 아이코스.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담배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담배 말고도 회사는 와인도 하고요. 그리고 맥주 회사인 AB 인베브 지분도 들고 있고요. 또 대마 관련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주라고 좀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이 회사는 배당 성장주로 배당 성향이 80%로 굉장히 높아요.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회사가 어떤 기간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얼만큼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느냐인데요. 그만큼 이 회사는 배당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목숨을 걸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7.2%로 굉장히 높고요. 또 최근 3년, 5년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8%대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런 죄악주, ESG 이런 것 때문에 회사의 주가가 하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 회사들은 어떤 담배, 주류, 대마같이 중독성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익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2개월 선행 PER 봤을 때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담배를 파는 어떤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2022년도 PER 9.9배로 다른 애들은 열 몇 배 이상인 것과 비교를 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에브비인데요. 아니, 배당주는 원래 안정적인 이익 흐름을 내는 애지 왜 갑자기 성장주가 나와?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헬스케어 기업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배당을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뭐 머크라던가 에브비 이런 굉장히 큰 제약사들이 배당을 좀 잘 주고 있습니다. 회사는 휴미라라고 자가면역 치료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다만 이 회사가 지금 2023년에 이 휴미라의 미국 특허가 만료 예정이라는 점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투자 매력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회사의 지난 3년 그리고 5년 동안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 무려 18%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제가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봤고요. 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봤을 때 휴미라가 물론 특허가 만료가 되고 나면 회사 이익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회사가 뭐 보톡스라던가 주비덤 이런 쪽으로 사업을 다각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슨모빌입니다. 글로벌 5대 오일 슈퍼메이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해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세계적으로 지금 탄소 중립 정책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다가 제외가 되면서 회사 주가가 또 한 번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회사의 주가가 하락을 하면 배당 수익률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의 투자 매력은 오히려 높아졌는데요. 현재 배당 수익률 5.5%고요. 그리고 경제 정상화가 되면서 작년에 에너지 기업들이 적자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드디어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올해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고 또 이제 2019년보다도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주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그래프 분기 배당금 지급 추이가 이 회사가 분기별로 지급한 주당 배당금인데요. 원래는 회사가 이게 보시면 4개 막대 그래프마다 올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배당금을 인상을 시켰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9분기 연속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지금 이익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배당 성장, 배당금 인상이 굉장히 임박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오늘 이제 제가 결국 저의 결론은 이 최종 스크리닝 종합평가라고 볼 수 있는 53페이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기업들 중에서 좀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내가 봤을 땐 이 기업 앞으로 꾸준히 이익 창출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서 배당금도 잘 줄 것 같아라는 기업에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신다면 제2의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